오늘의 분석 주제, 바로 일본어 표현 이요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에 숨겨진 그 미묘한 뉘앙스들,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표현이 관계의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오케이라는 뜻을 넘어서요. 어떻게 이 한마디가 상대방한테 안도감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엄청 끈끈한 유대감의 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혁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료를 보니까 이요의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는 상대방의 부탁이나 질문에 부담 없이 허락할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담 없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냥 예스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쵸. 사실 누군가에게 뭘 허락하는 행위, 이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기엔 아주 미세한, 사회적 비용이나 심리적 부채감 같은 게 따를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빌려가도 돼? 라고 물었는데 상대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이러면 빌리는 쪽에서 괜히 미안해지잖아요. 맞아요. 아, 내가 괜한 부탁을 했나 싶어서 마음이 확 불편해지죠. 허락은 받았는데 뭔가 빚진 기분. 바로 그겁니다. 이이오는 그 빚진 기분을 그냥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부탁은 나한테 0.1%의 부담도 안 되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 라는 메시지를 아주 밝고 가볍게 전달하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에 나온 사회적 윤활유라는 표현이 정말 절묘한 거예요. 사회적 윤활유. 아, 진짜 와닿네요. 네. 부탁 때문에 좀 삐걱거릴 수 있는 관계의 톱니바퀴에 기름칠을 싹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도 돼 같은 아주 작은 질문에 상대방이 활짝 웃으면서 이요라고 해주면 그 순간 둘 사이에 있던 어색한 공기가 싹 사라지잖아요. 뭔가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거의 환영의 느낌까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전화해도 괜찮아? 이 예시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바쁠까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데 이때 돌아오는 경쾌한 이어는 그냥 응, 전화해도 돼. 이 정보 전달을 넘어선다는 거죠. 아, 넘어서는군요. 네, 너와의 통화라면 언제든 환영이야. 네가 내 시간을 쓰는 건 전혀 문제 없어. 이런 관계적인 메시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와, 결국 이요는 yes라는 사실적 동의에다가 don't worry라는 감정적 안도감을 더한 아주 효율적인 패키지 표현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사실, 팩트와 감정, feeling을 한 단어로 동시에 전달하는 아주 경제적이면서도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 이요가 말하는 톤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네, 같은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신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가 이 표현의 진짜 매력이자 또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언어의 비언어적 요소가 의미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보여주는 거의 교과서적인 사례죠. 교과서적이다. 자료에서는 먼저 부드러운 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드럽게 이요 하고 끝을 살짝 늘려서 말하는 톤. 상상만 해도 뭔가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하하, 그렇죠. 아이가 엄마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이럴 때 엄마가 다정하게 이요 라고 대답해주는 모습. 바로 그려지네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 상황에서 부드러운 톤은 단순한 허락을 넘어서 애정과 안정감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아이를 안심시키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괜찮아. 이런 깊은 긍정이 담겨 있죠. 그런데 잠깐만요. 만약에 제 친한 친구가 약속에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막 미안해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거기에다 대고 그 엄마처럼 다정하고 부드럽게 이요 괜찮아 라고 답장하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오히려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이 표현의 놀라운 두 번째 얼굴이죠. 아, 친한 사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정중하고 친절한 톤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의를 차려야 하는 사이인가 하는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럴 땐 오히려 툭 던지듯이 짧고 간결하게 이요 라고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알았어, 신경 쓰지 마 이런 느낌으로요.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싹 걷어내고요. 네, 그 짧고 무심한 듯한 톤이
바로 우리는 이런 격식이나 감정 표현은 필요 없는 사이라는 아주 강력한 암묵적인 신호가 되는 겁니다. 군더더기 없는 소통 방식 그 자체가 친밀함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친구랑 같이 영화 보러 왔는데 친구가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고 할 때 굳이 응 다녀와 천천히 와도 괜찮아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고개 까딱하면서 이요 한마디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훨씬 자연스럽죠. 그 짧은 한마디에 당연히 괜찮지 뭘 그런 걸 물어봐 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친절한 톤으로 대답하면 친구가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색하게 굴지? 나한테 뭐 화난 거 있나? 하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같은 단어가 톤 하나로 한쪽에서는 따뜻한 친절함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격에 없는 편안함, 이러는 거의 정반대에 가까운 신호를 보낸다니. 그렇죠. 결국 우리는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톤과 억양을 통해서 관계의 거리를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화자가 어떤 톤을 선택하느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대화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때 단어 뜻만 외워서는 절대로 그 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단어에 실리는 미묘한 운율과 리듬, 즉 음악을 함께 배워야 하는 이유죠. 그럼 그 짧은 톤의 이요는 자칫하면 좀 성의 없거나 무뚝뚝하게 들릴 위험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제가 가게 점원한테 뭘 물어봤는데 점원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요라고 툭 던지면 지금 나를 무시하나 하는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중요하군요. 10년지기 킹구가 툭 던지는 이요와 방금 만난 점원이 던지는 이요는 그냥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전자는 편안함의 증거지만 후자는 명백한 성의 없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을 해석하는 기준은 관계인 거죠. 아, 그래서 자료의 결론이 친구 사이에서 정말 자주 사용된다는 걸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 무례할 수도 있는 캐주얼함이 허용되는 유일한 관계가 바로 친구니까요. 맞습니다. 이 지점을 좀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 친구 관계의 본질을 엿볼 수가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는 형식적인 허락이나 정중한 요청보다는 편안하고 즉각적인 동의가 오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죠. 이요는 바로 그런 관계의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언어적 도구인 셈입니다. 즉, 이요라는 표현을 스스럼 없이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관계라는 걸 계속 확인하고 공표하는 행위인 셈이네요.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일일이 물어봐? 당연히 괜찮지? 이런 속마음을 아주 간결하게 압축해 놓은 말 같아요. 네. 따라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건 단순히 yes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우리는 격식을 차릴 필요 없는 사이야 라는 관계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를 확인하고 또 강화하는 역할을 하죠. 매번 이요를 주고받을 때마다 두 사람은 우린 여전히 이렇게 가까운 친구야 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재확인하는 셈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반대로 직장 상사나 처음 만난 사람 아니면 손님한테는 이요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절대 못하죠. 그럴 땐 훨씬 더 정중한 표현, 예를 들어서 하이 나이조브 됐어요. 네, 괜찮습니다. 가만히 마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같은 표현을 써야겠죠. 물론입니다. 만약 부장님이 김 대리 이 서류 좀 먼저 봐도 괜찮겠나?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요라고 했다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건 이 표현이 본질적으로 거리감의 부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만 사회적 거리가 반드시 필요한 관계에서는 그 신호가 무례함이나 개념 없음으로 해석되는 거죠. 듣고 보니 이 이요라는 단어 하나가 일본 문화의 되게 깊은 부분과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명한 우치와 소토 개념 말이에요. 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 맞네요. 네, 우치는 우리 편, 즉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처럼 격식을 안 차리는 내부 집단을 의미하고 소토는 그 외의 사람들, 즉 사회적 거리와 예의를 지켜야 하는 외부 집단을 의미하죠.
이오는 전형적인 우치의 언어입니다. 이 말을 편하게 쓴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내의 우치 영역으로 받아들였다는 증표가 되는 셈이죠. 와, 정말 이오 한마디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려면 단순히 단어 뜻을 아는 걸 넘어서 일본 문화의 핵심적인 관계 설정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 거군요. 이건 그냥 언어 공부가 아니라 거의 문화 인류화 공부 같은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언어학습은 종종 단어와 문법의 암기로 오해되지만 진정한 의미의 언어 습득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이오는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예시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오라는 이 작은 표현 하나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은 무엇일까요? 이 간단한 표현은 언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사실 말은 그 자체로 관계를 만드는 건축 재료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네요. 관계를 만드는 건축 재료. 아, 정말 와닿는 표현이 돼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또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 견고한 벽을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튼튼한 다리를 놓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첫째, 말의 내용만큼이나 어떻게 말하는지, 즉 톤과 억양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부드러운 이오는 애정과 배려의 다리를 놓았고 짧은 이오는 친밀함과 유대감의 다리를 놓았죠. 둘째, 언어는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이오를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가까운 사이라는 선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 맥락이라는 설계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친구 사이에서는 편안함의 표시가 되는 짧은 톤이 낯선 사람에게는 무례함의 벽돌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데이터베이스를 머릿속에 구축하는 과정과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톤으로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직관. 그것이 바로 유처감의 본질이죠. 결국 이오 하나를 제대로 배운다는 건 그 안에 담긴 문화적 맥락과 관계의 역학, 그리고 소통의 미묘한 음악까지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이네요. 아주 작지만 완벽한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말 속에도 이 이오처럼 톤이나 아주 미세한 뉘앙스 차이만으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표현이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밥 먹었어?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어와 부모님이 걱정하면서 밥은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 한마디에 생각보다 더 깊은 관계의 신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